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양시장이 오늘 8%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1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미 의회의 경기부양책 통과 가능성,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금융 안정화 대책이 얼어붙은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그리고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재에 시장이 반응하기는 했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재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양시장이 8%가량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10%가량 올려줬다는 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또 종목 상담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그간 주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강의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지난 급락대 흐름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대부분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건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 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기분을 좀 리프레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이 주가에 민감해서 스트레스 좀 받지 마시고, 어차피 이만큼 정도 내려왔으면 오히려 이제 조금 덜 떨어졌을 때보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고,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좋은 답을 함께 찾으시면 분명히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고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이 두 대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여러분 상황에 맞는 꼭 맞는 전략들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 이외에도 우리 이재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요. 장중에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먼저 장 점검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양시장 큰 상승에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불안한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하는가 싶더니 장 막판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는데,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그동안 외국인이 덜어내고 개인이 받아냈던 삼성전자에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또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급등을 했고, 사실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내렸지만 우리 시장은 뭐 장 초반부터 무조건 상승하리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미국 시장 좀 자세히 보시면은 어제 다우 지수와 S&P 지수 떨어질 때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좀 막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전에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 관련된 기술 대형주들 뭐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론, 반도체 관련된 마이크론 또는 5G 관련된 퀄컴 등 대부분의 IT 종목 대형주들이 급등을 한 채 저점을 깨지 않고 밀리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 발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이 상원에서 부결됐는데, 뭐 자세히 보시면은 계속 부결된 내용은 아니고 세부적인 기업 정책과 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의견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수급인데요. 그동안 이제 2월 중순 이후에 지금 개인들이 어제까지 계속해서 한 14조가 넘는 물량을 정말 기록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매도로 좀 돌아섰고, 보시면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저점을 예로 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연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을 잡을 때 최근에는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잡았는데, 그걸 좀 쉽게 우리가 등식으로 좀 보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많을 때 우리 시장은 항상 좀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었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는 연기금 매수 물량이 많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번에도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 부분 수급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뭐 여기가 진바닥이 아니냐, 진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시장의 등락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가 부분인데, 진바닥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 공격적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바닥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 꼭 모든 부분을 매수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바닥권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분은 사실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고 기관이 대응하는 겁니다. 연기금이 대응하는 부분이고 바닥권에서 그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 바닥을 확인하느냐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이 이제 이렇게 미묘하게 변하는데, 금융위기 때를 보면 한 번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대응해도 충분하니까 너무 시장의 반응에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과연 지금 뭘 사야 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먼저 문자 상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92,600원, 그리고 비중 15%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넷마블도 오늘 어제 장에서도 조금 올라줬고요. 오늘도 2% 넘게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가 92,60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 94,400원인데, 자, 이 종목 저희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급락장을 거의 뭐 피해갔다라고도 말씀 좀 들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릴 때도 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급적인 이유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넷마블은 굉장히 시장이 어려울 때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1개월 동안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넷마블은 차트를 보시면 거의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 머물렀죠. 굉장히 선방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1, 2월 고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잠깐 아래쪽에 찍고 올라와서 지금 그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급을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바탕으로 상당히 잘 버틴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종목의 특징이 있는 거죠. 뭐냐면 오늘처럼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률이 좀 낮죠.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급변동하는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 결국 이런 종목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버틴다면 급변동하는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쯤 되면 오히려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92,600원 매수하셨는데 계속 보유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 잠깐 찍었던 8만 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하시는데 1차 목표 가격은 10만 9천 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넷마블 상담해 드렸고요.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급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의 이 힘든 장을 잘 버틴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안트로젠 안트로젠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35,0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안트로젠 35,000원에 비중이 20% 갖고 계시고요.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3월 초경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뭐 3월 달에 했는지 2월 달에 했는지 3월 달에 안 했겠나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3월 초쯤에 들어가셨고, 자, 일단 뭐 차트상으로 좀 보시고 지지를 받겠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종목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조금 그래도 8%가량 반등을 해줬는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종목은 뭐 잘 알고 계신 줄기세포 치료제 테마에 묶여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중에서도 테마는 좋은 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의 진로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이 뭐 아직까지 우리 솔직히 말씀드렸을 뭐 펀더멘탈이나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사실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왔던 종목이죠. 몇 년째. 근데 지금쯤은 이제 좀 뭔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시점인데 이번에 급락하면서 이 바이오 섹터들의 테마가 제일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다라는 자체가 뭐든지 쓸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안트로젠도 오늘 시장의 상승과 함께 올랐는데 결국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도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나왔지만 사실 이게 현실화되기는 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작년 이제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합권에 좀 머물렀고 저점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낮아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저점이 좀 낮아질 때 이제 시장의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한목에 큰 폭으로 내려왔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에 찍었던 23,55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는데 이번에 급등을 한번 하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재반등을 줬을 때 매수하신 가격대가 일단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등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 급락장에서 이 바이오 쪽의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지금 테마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죠. 그러면 테마가 들어왔을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고 그 상승을 이용해서 이 종목은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길게 가져간다,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을 때 급등을 하게 되면 35,000원에서 39,000원 요 사이에서 전량 다 청산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직접적인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종목도 아니고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됐을 때 청산하자.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 급등을 주게 되면 전량 청산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손절은 23,500원에 손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는 일봉으로 완전히 이탈되기 전까지는 하기는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지금 시장이 급락했다가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형태를 좀 보일 건데 종가상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살짝 이탈했다 들어오는 거는 그냥 보유를 하세요. 시장에 의한 급락이니까. 그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안트로젠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좀 반등이 나오면 전량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P 시스템. AP 시스템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1,000원에 한 20% 정도 되네요. 네, AP 시스템 21,00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20%요. 네, AP 시스템은 근래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지금 수익을 또 보고 계시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오늘 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좀 어떻게 언제 청산하고 대응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위치에서 잘 사셨다 그렇죠. 굉장히 인내심 있게 잘 사셨네요. 사실 이렇게 급락하는 기간 동안 그 전에 손대지 않고 21,000원대까지 기다렸다 사셨다는 거는 그 전에 갖고 있다 보다 손에 많이 보고 팔았어요. 지금.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열흘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지금 상당히 지금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33,000원을 샀다가 24,000원을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래도 손절하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이 급락을 다 맞은 것도 잘하신 거다 그렇죠. 네.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는 애정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꺾였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고점은 좀 나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물론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관련 다 장비를 좀 부품을 생산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고 아몰레드 쪽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이 좀 어렵다 그렇죠, 실적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LCD 쪽을 거쳐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OLED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데 OLED라고 해서 뭐 다 대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OLED 보면은 중국에 지금 LCD에서 OLED 쪽으로 굉장히 거세게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 그렇죠. 좋았고 사실 여기 정도의 지지만 받았어도 또 괜찮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모습입니다. 26,000원 정도 지지를 받았으면. 근데 뭐 지금은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니까 같이 밀려 내려왔고 이번에 저점을 찢을 때가 19,600원인데 여기는 한번 저점을 가능성이 좀 있죠. 저점은 아직 잡힌 건 아니지만 저점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9,600원 여기를 지지선으로 일단 놓으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를 지지선을 놓고 반등을 주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다죠. 그러면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펀더멘탈이 좋은데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렸으면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펀더멘탈이 안 좋은데 밀려 내려왔다 이러면 1차 저항선이나 2차 저항선에 일단은 부딪힌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 완전히 좋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19에 중국이 굉장히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의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생산을 못하고 있어서 반대급부가 1, 2분기에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32,000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지선은 이번에 저점 잡았던 19,600원, 목표 가격은 32,000원.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보유하세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AP 시스템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지지선은 19,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화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한화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네, 매수가는 한 3만 원 정도고요. 비중은 네. 한 30%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30% 갖고 계시는데 지금 보유하신 지 굉장히 좀 오래 지나신 것 같아요. 네, 좀 네. 한 2, 3년 넘은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2,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 그렇죠. 네. 야, 정말 진짜 이 뚝심은 제가 진짜 존경해드리고 싶은데 참 결과가 좋았으면 좋을 건데 참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어려운 구간이 좀 지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종목에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하나에서 지금 보시는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 그러니까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 옆에 물량을 보시면 한 300만 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좀 봤다가 또 다시 조금 높아졌다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작지가 않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수급하고 연관지어서 좀 보시면은 이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 그러면 아까 그 대차장고를 보신 것처럼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하나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방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이 파생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하나도 주식 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 보는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지금 어느 정도 주식 선물에서 호가창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매도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기 위한 그 하방적으로 공격하는 이 매도창에 거의 8호가에서 10호가 정도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격보다도 훨씬 더 밑에서 매도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가창으로 한 10호가 정도까지 밀고 내려갈 정도로 많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다, 아쉽지만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늘면서 여기 저점을 좀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이 여기서 좀 바닥을, 진바닥을 잡아서 물론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바닥을 좀 잡으면 11,000원 정도를 일단 지지선으로 놓고 아마 지금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계열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서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2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크면은 또 반등줄 때 올라올 때 산도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25,000원 정도에 오면 여기서 이제 2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지선은 아래쪽에 11,000원, 목표 가격은 25,000원인데 시간은 한 2, 3분기 지날 때까지 좀 어쨌든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지금 근데 정리하고 차라리 이렇게 4차 산업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게 더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잖아요. 네. 반등을 주게 되면 결국 주도주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죠. 하나가 25,000원 올라가기 기대하는 것보다 삼성전기가 14만 원 올라가는 게 더 쉽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략 자세하게 잘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21만 원이고 네. 2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21만 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20% 갖고 계시는데 예. 지난달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입하시고 바로 좀 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예.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이거 작년 12월 달 정도 사셨나요? 작년? 아니, 지난 2월 달인가 이렇게. 2월 달인가 사셨어요. 예, 제가 이제 종목 상담하다 보면 좀 이제 안타까운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롯데케미칼도 사실 좀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시청자분이 잘못 사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섹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고는 굉장히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 섹터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한 21만 원 요 가격대면 사실 사볼 만한 부분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직전 저점에서 계속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굉장히 사보고 싶어지거든요. 굉장히 사고 싶어지는. 40만 원 하다가. 그렇죠.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사고 싶어 하는 요 자리에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죠. 작년에 12월 달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화학 섹터나 정유 섹터나 전부 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중에서 원탑 종목은 하나솔루션하고 롯데케미칼이다. 이 두 개는 괜찮다. 좋다. 이런 레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직전 저점인데다가 그런 레포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그러니까 속다라기보다는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지난 그 하반기와 올 초에 하나솔루션과 함께 이 섹터 내에서 굉장히 레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밀렸다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섹터들은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무리 그 종목 내에서 원탑이나 투탑이나 소용이 없습니다. 섹터 자체가 무너지는 종목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에 레포트를 좀 세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 방송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차라리 이렇게 급락해서 내려올 때 마지막 부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손바뀜이 좀 많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손바뀜이 좀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 상승했다 또 눌렀다가 상승했다 눌렀다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겠죠. 거친 이후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잘 보유를 하셨으니까 11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왔을 때 그냥 뒤도 보지 말고 다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여기를 넘어가서 좀 보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종목을 요 본전 정도 왔을 때 종목을 교체해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11만 원으로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원 오면 전량 청산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롯데케미칼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지선은 11만 원, 그리고 반등해서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전량 청산하는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이스테크고요. 에이스테크요. 매수가와 비중 네. 어떻게 될까요? 5,910원에 30%요. 5,910원에 30%요. 네. 어제 종가에 혹시 들어가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종목 상한가 가면서 굉장히 또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좀 청산과 목표가 이런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종목은 급등해서 기분 좋다 그렇죠. 네.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사셨는데 이 종목 이 가격대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가격대가 너무 좀 저렴하다 싶어서 들어가 봤어요.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그 종목이 또 급등했다 그렇죠. 이 종목은 뭐 그냥 바로 기술적으로 봐드릴게요. 일단은 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더 중요하죠. 직전 저점을 놓고 살짝 이탈했다가 전날 보면 오늘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졌는데 그 전날에 보면 거래량이 또 나왔다 그렇죠. 나오면서 바닥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제 그걸 받고 그대로 위쪽으로 날랐죠. 4,940원 여기 이제 지지선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청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주가 형성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터진 거 이상으로 내일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내일 청산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 정도. 그러면 그 가격대는 9,000원 내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격대에서 만약에 갭상에서 넘어가서 9,000원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세요. 9,000원을 넘어가면 하루 정도 더 봐도 되고요. 9,000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요 구간에서 9,000원 사이에서 8,2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 있죠. 여기서 일단 청산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급등했을 때는 시세가 이거보다 더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갭상에서 딱 위쪽으로 주가가 상승방 쪽으로 나왔을 때 가능하면 청산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산하고 이런 종목은 눌릴 때 다시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갭상했을 때 9,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청산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에이스테크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이제 장 시작하고 9,000원 선 넘지 않는다면 청산하는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산하고 나중에 또 눌릴 때 재매수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5,700원 그리고 비중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프로스테믹스 5,700원이면은 지금 보유하신 지 1년 정도,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10% 가까이 좀 오르면서 많이 좀 올라와 줬는데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이제 테마라고 보셔야 되죠. 오늘 같이 이제 엮여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큰 폭의 한 번은 반등이 좀 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5,700원이니까 작년 때 이후 굉장히 매수가하고는 아직까지는 좀 괴리감이 큽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매수까지 갈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대응을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일단은 10% 뭐 장이 워낙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뭐 그 영향도 같이 받아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 고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이만큼 많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갔으면 훨씬 더 이제 모양이 좋을 뻔했죠. 근데 거래량이 직전 저점을 넘어서는 거래량인데 주가는 넘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이 종목이 이 근처까지 가더라도 못 넘어갈 개연성이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직전 고점 5천 초반대가 넘어간지 못 넘어간지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지 못하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가려고 하다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행스럽게 넘어가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일단 보시고요. 넘어가지 못하면 5천 원 초반대에서도 물량을 한번 청산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거래량이 나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5천 원 돌파 내지 5,700원 매수가 근처까지 한번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넘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넘어갔을 때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5천 원 초반대 넘어갔을 때 5,700원까지 요 사이에서 그냥 다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스테믹스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레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레이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29,000원 매수에 25%입니다. 29,000원에 들어가셨고 25% 갖고 계시고요. 예. 이 종목은 근래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네. 며칠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또 흐름이 좋아서 지금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대응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종목 사셨다, 그렇죠? 종목 참 좋은 거 사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은 많지만 한 번쯤 이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일단 사신 거는 맞아요. 이 종목 특별히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제 기억에 상장을 작년 8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당시에 상장가에서 26,000원대에서 해서 약간 차익 실현하고 빠졌다가 이제 근래에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망하게 보는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레이가 갖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IT와 바이오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치과용 뭐 엑스레이나 영상 진료 시스템이나 뭐 요즘에는 영상 정손 병원 간의 영상 정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우리나라 업체들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들이 우리 IT 기술 전목에서 어떻게 보면 BT거든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인데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이 부분들이 레이가 괜찮았죠. 요 비슷한 종목이 이제 뷰옥스라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했다가 이번 시장이 밀려내면서 급락했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뷰옥스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면 되고 대장주는 뷰옥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거기에 같이 이제 같은 섹터 군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섹터 자체나 이 종목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6,000원 정도 이번에 내려왔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이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딱 그림도 지금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한 번에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가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목표 가격은 제가 48,0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은 가격대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아래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출렁거리면 뭐 시장이 완전히 또다시 급락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48,000원까지 한번 끌고 올라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종목 매수하셨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지지선은 이번에 찍었던 저점 26,000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레이 상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는 48,000원 조금 멀리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한진칼. 한진칼이요. 매수가와 예,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65,000원에 샀고요. 20% 네. 돼요. 65,000원에 사셨고 20%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65,000원에 들어가셨고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일단 그동안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좀 소식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법원이 한진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손실이 네. 좀 큰 상황이라서 바로 좀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다 그렇죠. 예. 한진칼 주총 의결권 제한이 반도건 쓰기 나왔죠. 뉴스 보셨죠? 네. 예, 이게 이제 거꾸로 나왔으면 네. 근데 이제 도박이다 그렇죠. 이런 거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오늘 이제 하한가를 맞았죠. 그러니까 하한가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26%, 27% 정도 하락했는데 만약 뉴스가 반대로 나왔다라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분 싸움이 이제 점입 가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뉴스는 거꾸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뭐 아니면 돈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가능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어떤 펀더멘탈에 기인한 게 아니고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종목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벌어졌으니까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만약에 이제 이 저점을 좀 깨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양봉을 마감해 주면 그래도 이 종목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등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저점을 이탈해버리면 조금 이제 직전 저점까지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확인해야 될 가격이 38,000원 정도 내외가 지지가 되는지 좀 보시고요. 여기가 지지가 되지 않으면은 일단 좀 큰 폭으로 밀린다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8,000원 지지선을 좀 보시고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는 지금 현재 사실 이 한진칼 아시겠지만 지금 항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지분 싸움으로 올라왔는데 만약 이제 이 지주회사 격인데 이 부분이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지금 현재 정부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100조 원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대기업도 지원하겠다라고 오늘 말했잖아요. 그 전까지 50조 원이었을 때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위주였는데 어려운 대기업도 지원하겠다 해서 아마 이 대한항공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지금 항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원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반등을 주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만약에 지원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갈 때 반등을 줬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에 38,000원 지지선을 좀 보시고 반등을 주게 되면 일단 한 목표가까지 아직 본전까지 못 오더라도 한 55,000원 위에 정도 올라오면 무조건 청산하세요. 아시겠죠? 네. 일단 청산하시고 소폭 손실로 마감하더라도 일단 요 종목 빠져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의원님 혹시 그러면 좀 가격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좀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예. 그러니까 물타기는 펀더멘탈이 좋은데 시장에서 밀려내렸다 이런 종목에 물타기 하시는 거고요.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밀려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진 것만 좀 빠져나오자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더 들어갔다가 만약에 완전히 저점을 깨버리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하지 말고 이번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그 100조 원을 딛고 대기업에 지원할 때 대한항공이 지원받으면서 그게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반짝 뜰 때 무조건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한진칼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정부 지원책의 발표 나오면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청산하는 전략 이렇게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장, 유럽장 급등에 이어서 뉴욕 3대 지수 5에서 6%가량 지금 올려 세우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지 못한 내용들 내일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이지환 전문가님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께서 알찬 투자 팁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시장의 대장주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10%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을 다 다지고 올라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삼성전자를 어제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렇죠. 급등이 나왔는데, 그전에 이제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장중에 샘플러스에서 모방을 하면서,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의 이제 움직임을 보고 우리 기술주들 움직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시장 좀 어렵지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한 날이 아마 이번 주에 들어올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이제 오늘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볼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어디가 바닥이냐라는 부분인데, 그 바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온 부분이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바닥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이게 시간 좁기 때문에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반등을 줬다는 거죠. 여기가 바닥일까 아닐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내자는 거지 바닥을 확인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바닥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가면. 여기서 샀다가 못 견디고 팔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바닥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버티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살 거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 힘든 구간을 내가 보유를 하면서 버틸 거냐 아니면 이 구간 지나서 여기서 살 거냐.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여기서 이만큼 더 먹으려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하락 구간을 사실 견딘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어느 국면에서 우리가 살 거냐 부분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제 여기서 샀을 때 어떤 현상이 오겠냐라는 거죠. 사는 게 맞느냐 안 사는 게 맞느냐. 지금 이 시장이 얼마만큼 하락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서 뭐 PER이나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PR 10배까지 예전에 갔다고 해서 이번에도 갈 거냐 안 갈 거냐, 사실 그런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볼 바에는 우리 시장 내부에서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삼성전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0년 전 정도로 보면 99년도에, 물론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감안한 가격 보면 99년 저점에 1,538원입니다. 지금 계산으로 하면. 근데 지금 2020년도 올해 고점에 62,800원이죠. 한 20년 동안 41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으로 보면 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만큼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죠. 그러면 2000년대 이후로 보면 위기가 없었냐?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 나는 데가 몇 번의 경우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 몇 번의 경우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등을 줬느냐를 좀 보면,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볼 부분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200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삼성전자 주가 12,760원 정도 했는데 7,980원까지 하락을 했죠. 37.5% 하락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어느 정도 하락했습니까? 한 4% 정도 하락했다 그렇죠. 고점 대비. 40%는 좀 안 되게 하락을 했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가 있었죠. 차이나 쇼크가 있으면서 저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과 비슷한 경우다. 단기간 하락은. 그렇죠. 그래서 2004년도에 12,760원에서 7,980원까지 37% 하는데, 그 다음에를 제가 기준을 항상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 2004년도에 폭락을 했는데 2005년도에 고점이 얼마였냐? 13,180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고점에서 폭락을 한 이후에 1년 뒤에 주가를 딱 봤더니, 2004년 폭락했을 때보다 주가가 더 높았다 그렇죠. 불과 1년 사이에. 이때도 지금 우리도 이만큼 하락했지만 저때도 저만큼 하락했죠. 그래서 보면 65% 정도 이때는 오히려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을 하기 전에 그냥 결과만 보자는 거죠. 올해 폭락했던 때 고점보다 내년에 고점이 더 2004년도에 높았다는 거죠. 단기적인 급락이 왔을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볼게요. 2008년도에 뭐 다 알고 계시죠? 뭐 있었습니까? 금융위기 있었다.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 그렇죠. 그때도 보면 고점이 2008년도 고점이 15,280원이었고 8,06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락했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43% 하락했는데 그게 2008년도인데 그 다음에 2009년도 고점이 얼마냐면 16,580원입니다. 금융위기는 우리 기억에 생생히 들어와 있죠. 한 17개월 기간 동안 시장 전체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보면 43% 하락을 했는데 근데 또 1년 뒤에 보니까 2009년도 고점이 얼마냐면 16,580원입니다. 굉장히 큰 폭의 우리는 금융위기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불과 1년 상간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고점보다 그 금융위기 겪었던 2006년도에 고점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유럽이 그냥 채무 불이행을 가네 안 가네 공포에 떨었죠. 그리스 다음은 뭐 이탈리아 뭐 이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를 흔든 때가 나왔죠. 그때도 삼성전자가 약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 가격을 환산하면 2280원이었는데 13,440원까지 떨어졌죠. 이때도 34% 정도 하락했으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했다 그렇죠. 하락을 했는데 역시 2011년도인데 그 다음에 2012년도의 고점은 그러니까 1년 뒤에 고점은 얼마였냐면 37,220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때 하락하기 직전에 고점이 2280원인데 다음에 3720원.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229%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가 30% 이상 단기간에 폭락했을 경우의 수만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 그 해 30%, 40% 폭락을 했던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고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하더 최악의 경우에 내가 샀다라고 가정을 해도 1년 들고 있으면 주가가 그거보다 낮았던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죠. 결과죠. 저 정도 지금 현재 수준만큼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가 이전에 20년대 이후 3번의 경우가 있는데 다 내가 그 해 고점에서 샀다라고 가정을 해도 불과 1년 뒤에 고점이 그 고점을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점을 다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로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비슷한 류의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죠. 들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공포심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내가 미수를 썼다. 중소형주에 급등주에 테마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1년만 버틴다고 했을 때 지난 3번의 급락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지금보다 급락이 더 컸습니다. 지금보다 급락이 더 컸을 경우에만 지금 뽑아온 거죠. 했을 때 그 다음에 고점이 내가 산 고점보다 낮아지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타이밍 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타이밍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버티면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이 시점에서 드리냐면 오늘 이제 그렇게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팔았죠.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팔았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만 원에 샀던 분이 1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17,000원 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판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만약에 1년 뒤까지만 들고 있으면 어때요? 수익이 대부분 다 났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때는 큰 폭으로 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제 바닥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먼 전략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 제가 금융위기 때 얘기를 뭐 저집적으로 차트를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좀 찾아서 보시고 바닥을 확인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처럼 개인이 많이 매수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여기 와서 여기서 급등을 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제 경험에도 없고 차트상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많이 흔들고 올라가겠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시장은 계속해서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건데 제가 예상하는 바는 급등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은 물량이 다 털릴 거예요. 급등이 나올 때마다 오늘처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샀던 가격대까지 들고 가시는 분은 결국 몇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어차피 사지 말아야 할 때 안 사거나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라면 굳이 지금 와가지고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대신 있는 거죠.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주도주의, 테마주의, 급등주, 중소형주 그런 경우는 몇 년을 들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락이 단기간에 크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초유의 사태가 왔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참아서 그 다음에 보면 고점이 내가 아무리 고점에 샀다고 해도 그 부분을 못 넘어간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은 주식이고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주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하락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뭡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현금화를 시키지도 못했고 손실이 커서 이 부분을 현금화하지 못하겠다면 계속해서 저런 종목으로 넘겨놔야 몇 달 뒤든 1년 뒤든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종목이라면 어때요? 몇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원금 회복하고 수익이 난다 그렇죠. 저런 종목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해가지고 타이밍 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냐라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라면 눈 감고 차라리 이런 IT 대형 기술주들에서 차라리 묻어놓으시면 1년 뒤에 그냥 차라리 정시를 안 보고 1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손실이 다 회복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제가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팩트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셨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종목 상담 가득 해드렸고요. 또 알찬 투자 팁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